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고 예쁜 옷을 사입고 가정을 꾸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나의 직무 능력을 발전시켜주고 확장시켜주고 또 확확 달라지는 산업 환경과 기술 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직업훈련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직업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번 영상에서는 직업훈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능 인력의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국가가 나서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실시되던 직업훈련 사업은 공공직업훈련과 기업 내 직업훈련으로 구분되어 정비되었고 이때 공공직업훈련이 오늘날 한국폴리텍대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직업훈련을 주도한 결과 필요한 기능 인력을 대량으로 양성시킬 수 있었고 더불어 기업 내 직업훈련과 민간의 훈련 기관에도 영향을 끼쳐 직업훈련 시장의 기반도 어느 정도 구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양적인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어떤 직종은 훈련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처음 직업훈련법을 만들 당시 정부는 초기에만 정부 주도로 실시하고 차근차근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환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습니다. 직업훈련을 해보니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라는 것을 기업이 인식하게 되면 기업 내 직업훈련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스스로 기능 인력을 양성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의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해오는 등의 방식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974년 기업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은 기업 스스로 양성해야 한다는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76년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법을 하나로 통폐합해 직업훈련 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도입된 것이 직업훈련 분담금 제도로 사업주가 기업 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훈련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 분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다시 직업훈련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직업훈련은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대량 생산체제에서 납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변화하는 산업에 따라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무능력 개선이나 숙련도 향상 등 더 다양한 직업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1981년 말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촉진기금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한국직업훈련공단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공공법인 직업훈련원과 근로복지공사의 직업훈련연구소, 한국기술검정공단 등을 통합하여 1982년 3월 한국직업훈련공단,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직업훈련도 점점 선진국형 훈련 지원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과연 이 이후에는 어떠한 다양한 직업훈련들이 탄생하게 될 것인지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